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10개 요소 중에 8개가 이번 지수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경제 활동 확장세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내년 1월에 표결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해당 법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를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의 첫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통과될 때까지 계속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으며, 한편 조 매친 의원은 더 작은 규모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구로다 비오제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려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주장을 내비쳤는데요.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죠. 일본 같은 경우와 또 다른 나라와에 따른 통화 정책에 이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부작용이 조금 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런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부분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와 그리고 그 고령화에 따른 고정관념이 매우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DNA를 주었던 건 아무래도 그 가장 유명한 그게 있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터키의 차익금리 급등으로 인한 은행 위기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 22.5억 달러 규모의 31년 3월 만기 터키 달러화 표시 채권 금리는 지난 5.4%에서 금일 7.3%까지 급등을 했으며, 달러채 상당 부분을 터키 은행들이 보유해서 달러 확보미 채무 상환의 차질을 보여주고 있다. 달러채 금리 상승의 배경을 리라화 가치 폭락에 따른 기인을 했으며, 리라화 가치의 올해 들어 50%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외환 보유액 소진 등의 영향으로 중앙은행의 대응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5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약보합 세업을 마감을 보여주었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4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달러와 같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 출회되며 온스당 18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68.2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에도 유럽 주요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봉쇄 조치 단행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지금의 자산 시장에 요동을 많이 치고 있는 게 이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빠른 전파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어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가 인터넷이 별로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좀 입으로 좀 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망자 추이가 과거 대비보다는 양호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간의 오미크론을 좀 경계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 오미크론에 따른 보수적인 형태로 일단 관리를 일단 진행을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 대비 사망자 추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간 자체가 또 전파력이 좀 빠르다 보니까 과거 대비보다 이 성수기 타임이 좀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것도 전파가 좀 천천히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곡선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전파력이 빠르면 빨리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할 거냐, 빨리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게 미친 듯이 더 올라갈 거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약간의 투자적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거는 1번이 되겠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 거냐? 이 내려가는 타이밍 기간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리 영역 대상까지만 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골치는 아파지겠지만 금리 인상은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금리의 속도는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는 측면을 계속 주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변목 형상에 따른 그런 형태로 인한 비이상적인 인플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왔다고 해서 이 인플레가 좀 수그러드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강한 어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백신에 따른 이제 기피 현상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피자들에 대한 형태에서 백신의 동료와 강제성이 더욱더 압박을 많이 쪼여올 것으로 보여지고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많이 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너무 많이 뿌려댔다라는 부작용이 여기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터키에 따른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터키 폭락과 비트코인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터키 리라화가 50%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 터키에. 미국 국제사회 갈등과 경상적자 확대, 외환 보유액 축소, 부채 증가 등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는 게 이제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부분과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 요거를 같이 했으니 이게 미쳤겠죠. 그래서 이게 미친 듯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은 형태로 가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게 웃긴 게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초반에 겁나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또 엄청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좀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조금은 그렇다. 생각보다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고 그 좀 일관성 있게 또 밀어붙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내정자 입장이 그런 쪽에 대한 스킬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영향성으로 이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약간 곽강을 많이 받고 있고 시세도 프리미엄이 좀 많이 쌓여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왜 인플레 해치 수단이 좀 될 것이냐에 따른 나와 주었는데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수요가 무엇이 때문인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준다라는 관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이 기존에 있는 통화 대비보다 변동폭이 크거나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좀 더 각광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여드렸다시피 기존의 주요국의 통화 부분에 따른 재정도 립이나 그리고 기초의 통화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던 쪽은 어쩔 수 없이 이쪽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으로 인해서 해외 송금이 많이 발전이 돼서 기존의 페이팔, 스캐머, 뭐 로빈후드 쪽이 이런 쪽으로 많이 출구 전략으로 시장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들도 눈치를 좀 보고 있어서 그 시장의 파일을 좀 눈독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뭐 요 정도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캐시앱을 좀 키우려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름을 바꿨던 블록
그러니까 전 스퀘어죠. 블록이 얼마만큼 성장을 해줄 것이냐 부분에 우리는 좀 관심 초점을 맞춰놓고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퀘어도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형태로 보는 게 맞겠죠. 이 장기라는 의미는 제가 얘기하는 건 4년, 5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뭐 1년짜리, 뭐 2년짜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뭐 해지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완벽한 뭐 선진국 기반에서는 해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의마다의 바라보는 시선과 경제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각가지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던 곳은 JP 모건이었다라고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해치 수단의 비트코인 매력이 일반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도 일부 암호화폐 소유 사실과 함께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둘은 어차피 그 전부터 투자에 계속 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리 또 사재기를 해놓고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매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미국의 은행 쪽도 덩어리가 크고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고민이 많은 게 은행의 입장과 카드사의 입장과 페이사의 입장은 달라요. 예, 근데 카드사의 입장은 순간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 IT 기업으로 빨리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데 은행의 입장이 좀 애매해져요. 왜 그럴까요? 중개를 할 수 있을 만한 파이가 어느 쪽으로 가냐? 다 이런 시장 쪽으로 개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먹거리가 없어진다라고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많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예, 이제는 이제 좀 올린다라고 하죠. 제로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 있는데, 그러면 그 제로에서 부분에서 더 올린다고 해도 얼마만큼 올릴 수가 있을까요? 과거만큼과 비슷한 만큼 올려둔다라고 해도 아마 맥스가 1.5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그 10년 주기설에 거의 비슷하게는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10년 평균치로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이제 거의 2%도 안 되는 시점이면 뭐 20년 사이이면 뭐 거의 다 끝나겠죠. 뭐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없고, 그리고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대출 부분도 떻게 보면 코인이 좀 상승을 하면서 디파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세이브, 그리고 여러 가지에 따른 최적화된 모델로 인한 속도 처리, 그런 측면에 따른 또 마진 수수료 부분의 어, 측면도 고려를 했었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이 생각보다 너무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OCC 입장에서 약간의 물꼬리 틀어놨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 너희 이제 금리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부분 없지? 그리고 코인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페이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더 나설 자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너희한테도 어느 정도 먹거리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 측면이 좀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존의 이 금리 대비보다 더 이제 앞으로 계속 낮아지게 되면 은행이 생각보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권도 별로 좋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도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제가 이 자료를 또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그리고 통화감독청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과에 따른 차이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이 새 수익원으로 낙점, 뭐 커스터디에 꽂힌 은행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각 나라에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은행들끼리 이렇게 나눠먹기 시장을 가져갔었는데 그 나라 안에서 근데 기존의 이제 은행들이 글로벌하게 해서 내가 더 많은 파일을 나 혼자서 다 처먹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게 보면. 근데 이게 커스터디를 이제 또 받아주는 형태로는 이 수익원이 없으면 이제는 은행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부분에 따른 변화를 원래 잘 안 주려고 하는 은행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도 요새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카카오뱅크 쪽이 더욱더 많이 지원자들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기존 은행자들 부분은 오히려 IT 직원들로만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새는 좀 쉽지가 않죠. 기존에 전통으로 준비했던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수용을 해야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은행들하고 또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을 내가 가져가면서 그 유동성 중개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이거를 좀 많이 열어주는 배경이 좀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부분이 점차 빠르게 올수록 코인 부분도 생각보다 같은 맥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좀 풀어나가야 할 규제와 과제가 좀 있다. 근데 그걸 잘 풀어나가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되게 좀 고리타문하죠. 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은 그건 학자적 관점이고 우리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입장에서 돈의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보았을 때 이런 형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채굴자 지난 3월부터 대량 BTC를 추적을 했다. 요거는 4시간에 약간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자 암호화폐 부분 총괄 암호화폐 생태계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스퀘어의 성장하고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비자가 그냥 눈 뜨고 코벨 수는 없거든요. 이것 봐라 주가가 올라가네. 이것 봐라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그렇구나 라는 걸 느꼈죠.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매출을 크게 늘렸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상위 0.01% 지갑 유통량의 27%를 통제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갑의 주인이 명확하게 안 나와져 있는 이 실정에서 나중에 저는 이 상위 0.01% 지갑 또한 과연 정상적으로 다 KYC를 했었을까? 라는 생각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죠. 예, 그냥 오픈을 예, 피어투피어 형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거래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 브라이언 브룩스가 전 미국의 OCC 청장된 보이저 디지털 이사회에 합류를 했다라는 내용과 친암호화폐 SEC 위원 사임을 발표했다. 내년 1월 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스노우 글로벌 NFT 컬렉션을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테라 개발사 미국의 SEC 소환장 이행 요구할 관한 관할권이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SEC는 테라폼 랩스 제도권 CEO의 대상으로 허가되지 않는 증권
청약 또는 증권 매도 등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관련 테라폼 랩스는 CEO에게 자료 제출, 증언 요구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도건 CEO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쉽지 않죠.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기존에 이 테라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계속 코인 쪽에 대한 조사는 계속 면밀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테라뿐만 아니고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JP모건 블록체인 전담부서 오닉스가 지멘스와 내부 결제 간소화를 위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만드는 상호의원 암호화폐 투자 중이 좀 많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돈을 좋아하는 형태가 꽤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여기에 보게 되면 연준이나 기존에 있었던 재무장관 형태들 보게 되면 다 자기의 개인이 소유한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찾아보면 다 자료 나오거든요. 보면 재밌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위메이드 애니팡 개발사 썬데이토즈에 인수됐다라는 내용인데,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200만 주 취득, 썬데이토즈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통한 위메이드 527억 원 투입, 블록체인 플랫폼에 캐주얼 라인업을 추가를 시켰다. 근데 이 썬데이토즈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슈팅 게임에 약간 좀 강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코인 쪽으로 썬데이 토즈와에 대한 색깔이 좀 더 잘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윌메이드 입장에서는 이런 인수 부분은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트윗 관리 좀 해라. 테슬라 주주 회사 상대로 소송을 좀 걸었다. 근데 머스크가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주가 관리도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신도 좀 더 해서 오히려 더 그런 쪽이 또 재물의 대상으로 또 머스크가 좀 지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측면도 하나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많이 설치고 관종이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트위터에서도 기존에 이 트윗을 좀 풀어주면서 조건을 좀 걸었거든요. 그 이행도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골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산타 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산타 랠리가 온다라는 게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산타가 누워 계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치료 중인지 아니면 수면 중인지 그거는 알 길이 없지만 요새 코스피든 다우, 기존의 다우 나스닥이는 생각보다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간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연말은 그렇게 투자적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 별로 기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분명히 가족들과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내년 시장은 매우 어렵고 내년은 저도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낙폭이 커질 때만 좀 줍줍하는 형태로만 저는 접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건 또 내년에 추세가 가까워지면 제가 또 제 자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라는 관점에 따른 공유만 해드리는 것 뿐이지 절대로 리딩은 안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요 내용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피싱 반복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왔다. 하드웨어 월렛이 털리는 방법에서 나노랬죠. 네이버 블로그, 피싱 앱,
하드웨어 월렛이 펌웨어 업데이트 하다가 에러 발생해서 당황했다. 재설치하고자 설치 파일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있다. 당연히 PC 프로그램이다. 받은 파일을 설치 후 복구하고자 24개 키를 입력을 해서 또 당한 그 사이에 인출이 되어가고 있다. 또 당신의 거래소가 계좌에 털리는 방법. 네이버 코인 관련 블로그 카페글 작성으로 아이디 노출. 해당 아이디의 이메일 비밀번호가 해킹.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해킹의 네이버 이메일과 비밀번호 무차입별 대입, 보통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을 한다. 당신과 개인 지갑이 털리는 방법. 무작위로 개인 지갑에 처음 보는 토큰을 공짜로 에어드롭. 받은 토큰 교환 시도해보려면 에러를 뿜으며 자신의 토큰 사이트에서 언락을 해달라고 한다. 개인 지갑을 연결해서 어프로브 접근 권한을 요청을 하며 개인 지갑에 있는 모든 토큰이 출금이 된다. 라고 해서 이거 절대로 요새 당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거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돈을 잃었더라고 해도 내 잔고를 털리면 끝나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잃어도 내 잔고가 남아져 있으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연말인데 저는 뭐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에서도 제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투자에 열정을 다 태우면서 같이 좀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좀 많이 기쁨의 선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뭐 생각보다 좀 실망이나 슬퍼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증오감만 있을 수가 있겠죠. 투자라는 게 원래 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예, 선택했던 결과값이 좀 좋게 나와야지 기쁘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로 인해서 나의 투자 스타일과 나의 투자 패턴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냉철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감성으로 하고 있는지. 이 감성과 이 이성 부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식으로 보았을 때,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왜 사랑의 매를 들고 왜 훈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은지, 다 뭐 자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저는 자식이 없어서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지금에서 좀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보다 형 누나분들 더 많으시고, 제 밑에 어차피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올해만 날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더 앞으로 더 미래가 몇십 년 동안 더 저보다 더 오래 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작은 실패 부분을 너무 크게 해석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 남아져 있는 그 기간이 오히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너무 초조하고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그런 밸런스도 다 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씩 이렇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평가받는 사람이고, 제 투자 부분도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보다 금액도 매우 많이 굴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예초부터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차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일 방송이 나가죠. 저의 생각과 나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로 했다. 어차피 그 결과가 뭐 몇 달이 지나면 어차피 댓글에서 다 표현이 다 나옵니다. 너 뭐 그렇다. 너 되게 잘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죠. 뭐 저는 그런 거에 막 으쓱으쓱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볼 때는 항상 내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항상 낮은 자세와 겸손이 있어야지 다시 시장을 바라볼 때 이 감성에서 섞이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절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항상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받고 있다. 근데 매일마다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저라는 이 유튜버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재미없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도, 이 친구 진짜로 뭐, 뭐 그러하는 거구나 라는 걸 뭐 알아봐 주겠죠.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냐면, 어차피 연말이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대로 잘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그냥 인사를 좀 드리려고, 연말 인사를 미리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좀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걸 또 배워 갑니다. 네. 서로 그렇게 또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다 주고받고 하는 거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